그 유니스트 에너지화학공학과랑 또 반도체 소제품 대학원에 또 겸임되어 있는 이준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정말 이렇게 저는 간단한 자리인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조심해야 되는 자리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한번 제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제 거. 네. 이게 제 화면 맞나요? PPT가 뜨나요? 네. 그래서 아니, 오늘 사실 제가 이제 중국이랑 일본에서 발표하고 또 바로 와서 이렇게 저는 이제 울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옷이 준비가 잘 안 되는데 아침에 제 아내가 옷을 갖다 줘서 겨우 잘 입고 왔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릴 것은 사실 저희 지금 좀 약간 슈퍼컴퓨팅으로 허황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핸드폰이 사실 0.1TB거든요. 지금 저희가 쓰는 거에 한 1000배 정도 높은 고집적도의 메모리 반도체랑 지금 또 저희 그 반도체 산업이 이 메모리를 작동하는 속도가 나노초예요. 나노초인데 그거보다 한 1000배 정도 빠르게 피코초 정도로 움직이겠다. 그래서 향후 원자 반도체 시대를 열겠다고 저희가 이제 각 나라를 다니면서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가 제일 먼저 할 거다. 그게 뭐 이제 뭐 이런 재밌는 영화도 얘기하고요. 다 아시죠? 부산행. 네, 부산행 아실 텐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중국에서 발표할 때 밤에 호텔에 TV를 켜보니까 그 강시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강시 아세요? 중국 좀비? 네, 그리고 어젯밤에 제가 여기 이제 도착해서 TV를 틀어보니까 그 미국 좀비들이 나오더라고요. 황혼에서 새벽까지라고 아주 근데 약간 기념비적인 영화 같아요. 제 느낌은. 이게 그 우리나라 좀비가 그 외국 좀비랑 차이가 있으세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어떤 점이 다른가요? 그죠, 빠르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좀비가 죽지도 않고 힘도 센데 빠르기까지 하니까 이거는 뭐 도망갈 때가 약간 케이팝의 특징을 착착착 잘 맞추는 그런 스타일의 영화 같은데 이 영화처럼 제일 빠르고 제일 집적도 높은 메모리를 만들어 보겠다. 우리나라가 먼저 하겠다. 항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반도체라고 연구 브랜드 이름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오늘 4가지 말씀드릴게요. 기존 반도체가 뭐가 문제인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슈퍼컴퓨팅을 통해서 진짜 0.1TB가 아니라 한 1000배 높은 수백 테라바이트가 가능하구나 이런 거를 보이고 논문을 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피코세컨이라고요. 나노초보다 한 1000배 빠른 속도로 작동할 수 있는 반도체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메모리 반도체가 저희 국가 수입의 20%잖아요. 그리고 뭐 훨씬 전자기기까지 팔면 많이 들어갈 텐데 이 초격차 유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뭐 반도체 한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보시면 뭐 이제 약간 얼마 전까지 뭐 수백 나노, 수십 나노 얘기했는데 요즘은 그걸로는 되지도 않아요. 보면 뭐 1.4나노 얘기도 나오고 그다음에 1나노 뭐 TSMC 1나노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뭐 1나노도 아니고 조만간 0. 몇 나노 막 이런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0. 몇 나노가 도대체 어느 정도냐면 원자랑 원자 사이 거리가 0. 몇 나노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상은 작아질 수가 없을 그 궁극적인 과학이 어디까지 가냐가 이제 그런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보시면 이제 저희 스마트폰 열어보시면 이 D램이라고 그 휘발성 메모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카톡 쓰고 이렇게 전원 끄면 없어지잖아요. 그것처럼 휘발성 메모리는 한 그 비트 하나를 저장하는데 전자가 몇십만 개가 들어가요. 전자가 여러분 한 번 치실 때마다 전자 몇백만 개 이렇게 몇십만 개 움직이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낸드 플래시라고 이제 뭐 빅데이터 센터도 있고 이게 상무님 오셨는데 근데 그거는 작동 전압이 너무 높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죠. 전압이 약하면 금방 잊어버리고 아주 센 자극을 주면 오래 기억하는데 대신 뭐 이렇게 많이 쓰고 지우진 못하겠죠. 여러분들 플래시 메모리 보시면 영화 많이 저장하면 나중에 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중요한 장면 진짜 꼭 봐야 될 거 없어지고 그러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것도 굉장히 고전압에 또 굉장히 많은 전자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반도체 산업은 굉장히 이렇게 스케일링이라고 작아져요. 그러니까 트랜지스터 속도도 퍼포먼스 좋아지고 그다음에 뭐 클락 스피드 빨라지고 파워 컨섬션도 좋아지고 코어 덴시티 같은 게 다 좋아지는데 이게 이제 2020 몇 년도에 다 세츄레이션 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산업이 메모리 산업이고 그 메모리 수입이 국가 경쟁력의 큰 먹거리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 중국 같은 데 가보면 거의 다 따라왔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활로가 생기지 않는 한
뭐 앞으로는 따라잡히는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뭐 저희가 등산 아무리 먼저 가더라도 나중에 애들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지 않으면 앞으로는 정말 먹거리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이게 이제 무어의 법칙이 깨진 지가 오래됐고요. 초격차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시점에서 소재랑 소자랑 이런 다양한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서 계속적인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을 굉장히 좀 심각한 고민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한번 기초과학을 살펴볼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잘 약간 제가 너무 빠른가? 네. 잠시만요. 이 전피, 네. 요거 보시면 이제 10년 전에 IBM에서 나온 그 원자 메모리입니다. 원자 반도체는 아니고요. 잘 보시면 이게 이제 금속판이 한 수십 나노 되는 구리판이거든요. 구리판에다가 여기 그 이제 분자 하나하나를 지금 움직이면서 스탁 애니메이션이라고 아세요, 여러분? 인형 조금씩 움직이면서 찍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원자 수준에서 한 거예요. 원자 하나하나. 보시면 이 카본 모노옥사이드 CO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 얘를 한 개 한 개 붙이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수십 나노 정도 되는데 거기 모든 비트,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원자 하나가 1비트입니다. 정확히. 제가 저기서 좀 발표할게요. 이렇게 오른손잡이라서. 네. 그래서 네, 원자 하나가 1비트이기 때문에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일기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 오늘 이렇게 누굴 만났는데 탁구도 치고 농구도 하고 놀았다. 근데 이제 이게 기초과학에서는 이미 이게 환산을 해보시면 수백 테라바이트 이상이 되거든요. 수백에서 수백 테라바이트, 수천 테라바이트.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핸드폰은 기껏해야 한 256기가바이트 그러잖아요. 기가 1테라바이트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512기가바이트도 별로 스마트폰도 없는데 이미 실험실에서는 수백 테라바이트의 이런 기초과학 원자 메모리를 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실험실의 고민은 뭐냐면 새로운 걸 하기보다 이미 보세요. 여기 지금 나노팁으로 원자 하나하나를 움직입니다. 이게 바둑판이 아니라 원자예요, 원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원자 바둑도 들 수 있어요. 원자를 이렇게 딱딱 바둑 기보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이걸 실험실에서 구현하려면 한 영하 200도 정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이게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온도가 높으면 이 원자들이 날아가요. 예. 날아가서 기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이제 아주 저온에 그다음에 굉장히 극한 조건, 한 진공의 10의 13승, 거의 숨을 쉴 수 없는. 왜냐하면 공기 중에 산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 원자랑 반응해서 얘를 날려보내거든요. 그러니까 공기 중에 산소가 있어도 안 되고 그 다음에 한 수십억 되는 나노팁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근데 굉장한 차이 보시면 지금 저희 반도체 쓰시잖아요. 매일 카톡도 쓰시고 보면은 상온에서 작동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숨 쉴 수 있는 그런 공기에서 같이 기계가 작동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손가락으로 쓸 수 있는. 그래서 이쪽에는 원자 메모리나 양자 컴퓨팅은 이제 전자 한두 개를 쓰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 간격을 좀 좁혀가지고 간격이 정말 많이 차이 나잖아요. 집적도도 수천 배에서 수만 배 차이 나고. 근데 그래서 이제 저희는 슈퍼컴퓨팅을 통해서 이런 기초과학의 굉장한 발전들을 저희 반도체 안에 끌어오자. 어떤 새로운 기술이 아니라 이미 인류가 만들고 있는 이 기술들을 한번 저는 항상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손가락 딱딱 카톡 칠 때 내가 정말 원자를 움직일 수 있을까?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네. 좀 웃기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생각이 아니라 현실이 되고 있어요. 네. 동일한 생각을 여러분 한 몇십 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이룰 때가 옵니다. 이게 그 업적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희가 논문을 하나 슈퍼컴퓨팅 계산만으로 썼거든요. 그러니까 실험 하나 없이 그냥 앉아서 학생들과 슈퍼컴퓨팅 계산으로 이것저것 계산을 해보다 굉장히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아까 이런 철학 가운데 어떤 거냐 하면 고체 사이에 아까 이 고체 사이에 원자들이 몇 개씩 알아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이는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전압을 걸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력을 켜서 따다다 카톡 같은 걸 칠 때 이제 그 칩에다 신호를 주잖아요. 그럼 그때 그 칩 전체를 움직이는 게 아니라 칩 안에 몇 개씩의 원자만을 개별적으로 바둑알처럼 딱딱딱딱 바꿀 수 있는 이런 현상을 발견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큰 실험실이 없이 내가 정말 외부 전압만으로 저희가 쓰는 반도체 고체 안에
원자들을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고체 사이에 몇 개의 원자가 1비트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원자 수준의 반도체 시대를 열어보겠다 하고 논문을 썼는데 그게 사이언스에 억셉이 됐습니다. 네. 실험 하나도 없이. 그래서 이제 그때 사이언스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한번 볼게요. 네. 그 슈퍼컴퓨팅 계산만으로 아마 이제 사이언스 논문 썼는데 아마 이게 순수 국내 연구진 학생들이랑 쓴 거고요. 아마 이게 최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실험이 보완을 하든지 이렇게 논문을 냈는데 그냥 그런 거 없이 냈습니다. 이제 읽어보시면 그 초록에 이제 에디터랑 그 전 세계 과학자들이 써준 건데 그러니까 스케일 프리, 스케일이 완전히 파괴된 스케일링이 아까 문제였잖아요. 반도체가 작아지면 작동이 안 하는데 그런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 스케일이 작동하지 않는 어떤 강전체 이렇게 메모리 물질이다라고 썼어요. 근데 이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만으로 1나노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했거든요. 1나노보다 얼마나 작아질 수 있을까 그러면. 1나노가 TSMC가 1나노를 2027년에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갈 수 있고 누가 그 고지를 먼저 선점해야 되는가에 대한 굉장한 이슈가 있었는데 저희가 답을 냈어요. 답은 0.3나노다. 네, 0.3나노 이미 결정했어요. 이 목표는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마 ultimately dense switching device directly integrable into silicon technology. 그러니까 반도체 산업이 경험할 수 있는 것은 1나노 이하 0.3나노이고 수백에서 수천 테라바이트 되는 정도의 이 반도체가 나오면 게임은 끝날 거다라고 이제 아니 제가 이게 공상과학 영어를 쓰는 게 아니라 이 논문입니다. 과학 논문이니까 저를 이상하게 보지 마세요. 네, 과학 논문 제 머릿속에 수십 년 생각하고 학생들이랑 증명해서 보인 겁니다. 이게 제가 거짓말쟁이가 아니고요. 네. 전 세계 학교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럼 어떤 건지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이게 어떻게 시작됐나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한 5, 6년 전에 6, 7년 전에 SK 하이닉스랑 계속적으로 과제를 했거든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뭘 요구했냐면 그 웨이크업이라는 이제 일어나라는 뜻이죠. 네. 웨이크업이라는 어떤 그 반도체 문제가 있었어요. 그게 어떤 거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을 딱딱 치실 때 여러분 0이라는 신호를 줄 수 있고 1이라는 신호를 줄 수도 있고 이진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신호를 줄 수 있는데 컴퓨터는 여러분이 딱딱 치실 때 어떻게 인식하냐면 이게 화살표가 그 어떤 전기 분극이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전기 분극을 0의 신호를 주면 다 위쪽 방향으로 얼라인 시키고 예, 그다음에 또 1이라는 신호를 주면 이제 마이너스 방향으로 얼라인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0 아니면 1을 읽을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0 아니면 1은 이 전기 분극이 한 수만 개 정도 되거든요. 수만 개에서 수십만 개를 같이 아까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전자든 원자든. 근데 이제 이 반도체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근데 얘가 이제 0하고 1이 잘 읽혀야 되는데 시작할 때 애매하게 이 값이 작잖아요. 애매하게 0인 것도 아니고 1도 아니고 시그널이 시작할 땐 약해요. 되게 약한데 쓰다 보니까 점점적으로 이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굉장히 졸립잖아요. 이게 아침에 굉장히 졸리니까 하다가 이제 학교 가면 정신이 들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소자가 이러면 굉장히 문제가 생기잖아요. 완제품이 나와서 코드를 꽂아서 정상 작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여러분 뭐 GPS 생각해 보세요. GPS를 딱 켰는데 처음에 얘가 어버버 하다가 고속도로 잘못하고 나중에 정상되면 이미 저는 뭐 어디 대전이나 어디 가 있겠죠.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이제 웨이크업이란 문제를 풀다가 왜 소자가 처음부터 잘 0하고 1을 작동 안 하고 처음에 신호가 약하다가 나중에 세지냐 뭐 이런 문제를 기술적인 문제를 하이닉스랑 이렇게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하루는 학생이 지금 여기 이제 연미선 박사님도 아실 텐데 여기 이제 이현재 학생이 이제 어느 날 예, 이 학교 뒤에 숨어 있네요. 이게 울산이거든요. 울산이 벚꽃 축제냐. 울산 저희 학생이 이제 어느 날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을 했어요. 어떤 걸 했냐면 원자를 좀 이렇게 움직여 본 거예요. 이렇게 해프늄 악사이드라고 여러분들 이 물질이 얼마나 유명하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손가락으로 카톡을 치시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 전압을 전달해 주는 물질이에요. 굉장히 고마운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메신저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람의 손가락 신호를 컴퓨터의 전기 신호로 전달해 주는 굉장히 좋은 물질입니다. 하이케이라고 전문적으로 얘기하라는데 그래서 이제 사람의 어떤 입력 신호를 전압으로 반도체에 전달해 주는 물질인데 보면 그 물질에 이제 이 학생이 이제 원자를 몇 개 움직여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 아까 웨이크업에서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원자가 다 같이 안 움직이고 약간 제멋대로 노는 경향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자를 몇 개 움직여 보고
저한테 이게 가져왔어요. 움직여서 이제 보시면 이제 원래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하겠습니다. 네. 기존의 원자는 아이고 이게 너무 민감하네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약간 이제 제가 이제 이 물질에 전압을 줬어요. 전압을 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전압을 주거나 신호를 주면 제가 이 핸드폰을 던지면 핸드폰이 같이 움직이죠. 요 안에 모든 원자들이 그렇죠. 핸드폰의 원자 절반이 절로 가고 절반 이쪽으로 안 오고 안 그러죠. 같이 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이 물질은 전압을 줬을 때 약간 원자들이 따로 노는 것 같다. 그렇죠. 전압을 주면 이 한 층만 원자 몇 개만 착 위로 가고 나머지는 가만히 있고.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 물질이 같이 있다가 어떨 때는 원자 몇 개만 제멋대로 놀다가 이 상상이 안 되시죠? 약간 양자역학 현상인데, 그러니까 약간 종이가 있으면 종이가 이렇게 굉장히 로버스트해서 글도 쓰는데 이 안에 원자들이 갑자기 순간적으로 제멋대로 움직였다가 전압을 걸 때 또 다시 자기 조립됐다 이런 특이한 현상들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재밌는 게 뭐냐 하면 그 현상을 발견한 게 처음 재밌었는데 더 재밌는 건 뭐였는지 아세요? 교수님 이거 왠지 안 좋은 물질인 것 같습니다. 네, 저 다른 연구할게요. 이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고체는 단단해야 되는데 전압을 걸 때 원자가 제멋대로 노니까 이게 학생의 생각에는 별로 좋은 물질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 결과를 딱 본 순간 이 원자가 아주 아름답게 몇 개만 착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바둑알처럼. 이걸 보는 순간 제가 이제 학생이 밤에 결과를 가져왔는데 잊지를 못합니다. 너 아마 이거 우리가 세계를 바꿔볼 수 있겠다 이 결과로. 그날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몇십 년 연구를 하면서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거든요. 전압을 걸었을 때 이렇게 단단한 원자가 마치 개별적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는 것처럼 따다다다다다다 움직이는 걸 보는 순간 제가 정말 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한번 세계를 바꿔보자. 너 이거 계속해라. 네, 학위 잘 될 테니까. 그래서 지금 굉장히 잘 됐습니다. 사실 중간에 랩을 나가기도 했는데 이 연구가 완전히 아무도 안 한 연구라서 아니 고체가 있는데 뭐 전압을 걸어서 원자가 따로 움직였다가 모였다가 랩을 2번이나 나갔어요. 아무도 안 한 연구를 시키니까 다른 거 하고 싶은데 로버스트한 연구하고 싶잖아요. 잘 있는 물질, 잘 정립된 물질. 근데 이제 세계를 바꾸자고 하고 계속 시켰죠. 예. 아마 세계를 바꿀 거예요, 진짜. 예. 이제 어떤 거냐면 보시면 약간 피아노 타입의 물질인데 이 원자들이 굉장히 잘 정렬이 돼 있잖아요. 근데 평소에는 굉장히 단단해요. 그러니까 저희가 반도체로 쓸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전압을 거는 순간 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전압을 거는 순간 아이고 이게 제가 굉장히 민감해서 전압을 거는 순간 얘는 피아노처럼 원자 몇 개가 착착착 개별적으로 움직이고요. 근데 기존의 물질은 전압을 걸면 스프링처럼 쭉 잘 안 움직여요. 그래서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내가 던지면 얘가 같이 가잖아요, 원자들이. 근데 얘는 순간적으로 원자가 개별적으로 착착착 움직입니다. 마치 바둑알처럼. 그러니까 개별 원자를 정보를 쓸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래서 이제 사이언스 논문 내는데 한 진짜 4, 5년은 걸린 것 같아요. 이거 받아달라고. 실험 하나도 없지만 우리가 세계를 바꿀 거라고. 그리고 에디터랑 레프리한테 너 이거 억셉시켜주면 너 정말 잘 될 거다. 막 온갖 감언이설로. 왜냐면 아니 없는 결과를 내는 게 사이언스랑 네이처 목표잖아요. 이미 있는 거 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근데 진짜 지금은 굉장히 고마워합니다. 그 레프리랑 에디터들이 굉장히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실험을 볼게요. 이게 지금 이 원자가 같이 있다가 전압 걸었을 때 개별적으로 따놓는 이런 현상들이 정말 공상과학 영화가 아니라 실험이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사이언스 논문에 2가지를 얘기했어요. 궁극적으로 가장 작은 정보, 이 원자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0.3나노, 3옹스트롱 정도 된다. 네. 그러니까 이게 반도체 집적도의 한계랑 바로 연결될 것이다라고 예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높이는 0.5나노. 이 고지를 먼저 점령하는 나라나 회사나 어디가 정말 반도체 그 치킨 게임에 유리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제 이게 논문은 간단해요. 슈퍼컴퓨팅이 이 2가지를 예측했기 때문에 저희는 썼고 전 세계 사람들 니네가 한번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진짜로 슈퍼컴퓨팅 결과를 예측하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실험에 뛰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전압을 걸 때만 원자가 따로 움직이는 걸 보여주면 그게 곧 내 손가락 신호를 원자랑 바로 연결할 수 있어서 반도체 집적도를 1000배 이상 높일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실험, 첫 번째 실험이 2년 만에 중국 그룹에서 나왔어요. 보시면 여기 지금 금속이랑 금속이 있고 여기 메모리 물질이 있거든요. 저희가 예측한. 근데 기존에는 요 네모난 그 거대 공간이 이것도 고작 해봤자 10나노예요. 저희 10나노 공정 되게 많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게 1비트인 줄 알았어요. 이 원자들이 그냥 다 뭉텅이로 같이 움직이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잘 까보니까 저희 사이언스 예측대로 한번 그 원자 사진으로 잘 들여다봐라 하니까 자 보세요. 이게 진짜 저희 예측대로 위로 갔다 전압을 걸었을 때 얘네들은 위로 가고 내려갔다 위로 갔다 내려갔다 이 파란 게 위로 녹색이 위로 가는 거고 보라색이 내려오는 겁니다. 이렇게 개별적인 신호를 딱 본 거예요. 전압을 건 순간 바둑판처럼 피아노처럼 그러니까 그랜드 피아노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 그거 뚜껑을 열기 전에는 건반이 몇 개 있는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뚜껑을 열어보는 순간 건반이 수백 개가 있고 나는 정말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이 전압을 거는 순간 이 개별 원자의 움직임을 다 관찰했습니다. 저희 사이언스 논문 예측대로. 그래서 이게 기존의 1비트짜리가 수십에서 수백 비트 이상의 집적도를 단숨에 높일 수 있는 그런 결과인 것을 실험으로 봤어요. 사실 저희도 놀랐거든요. 예, 그냥 이거 썼는데 이거 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UC 벌클리의 전자과 그룹에서 그 살라우딘하고 굉장히 좀 잘 나가는 저희 경쟁자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보시면 이 전자 소자를 제작했는데 진짜 저희 사이언스 논문대로 0.5나노를 증착해서 신호를 재보니까 이 0하고 1이 완전히 깔끔하게 나오는 걸 봤어요. 0.5나노 해서.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기까지 갈 수 있다는 걸 증명했죠. 사실 재밌는 건 저희가 이 논문을 낼 때 엠바고 기간에 과기부에서 연락 왔어요. 과기부에서 한번 미리 와서 반도체 어떤 건지 얘기를 해달라고도 오고 그다음에 논문 내자마자 어떤 재밌는 일이 있냐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주식이 살짝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머릿속에 워낙 다른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제가 주식까지 하면은 그래서 근데 학생들한테는 니네 주식 사지 말고 연구 열심히 해서 좋은 논문 내기 전에 한번 니네가 사라. 그래서 학생들이 좀 잘 이용해 먹고 있죠. 네. 근데 뭐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반드시. 네. 그러면 이게 그 수만 개의 원자가 1비트였다가 몇 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속도도 굉장히 빨라질 거예요. 보세요. 여기 수백 명이 이 방 바깥을 나갔는데 한 5분이 걸린다면 한 명이 나가는 건 1초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빠른 기존 컴퓨터보다 한 수백 배 빠른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전압을 걸면은 재밌는 게 원래는 원자가 움직일 때 이 주변 원자가 진동하거든요. 같이 움직여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고체가 서로 결합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한층 움직일 때 주변 원자가 반응을 안 해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볼까요? 이게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예측인데 보세요. 제가 이렇게 가죠, 여러분. 예. 그럼 여러분들 다 저를 보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그렇게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1비트를 만들어낼 때 이 옆에 비트가 영향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1비트, 2비트, 3비트, 4비트 그냥 수백 비트를 동시에 쓸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원자 한 층이 움직일 때 주변이 영향을 받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평소에 이렇게 몰려 있는데 전압을 받는 신호만 생기면 그 사람의 움직임을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완전하게 안전하게 메모리로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러면 실험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그 그랜드 피아노라는 거를 알았던 실험은 UC 버클리에서 했고 중국 그룹에서 했는데 그러면 피아노 건반 몇 개라도 두드려 보자 좀 우리가 먼저. 아니 사이언스에서 제일 좋은 논문을 전 세계적으로 슈퍼컴퓨팅만으로 먼저 냈는데 죄송합니다. 그래서 했는데 그러면 건반 두드려 보는 거 계속 다른 나라에 내줄래?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뭐부터 했냐 하면 그 빛부터 사용했어요. 빛. 왜냐하면 빛은 정말 수나노 영역으로 짧게 이렇게 포커스 시켜서 쓸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보시면 이 원자가 0.3나노였잖아요. 그쵸, 한 층이. 근데 지금 이 전극은 한 7나노 돼서 한 4, 50배 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 하면 그랜드 피아노가 있는데
나는 이제 야구 장갑을 끼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건반 하나하나 누르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기술이 아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럼 빛을 써보자고 했어요. 이제 빛을 써서 몇 분 남았죠? 네. 그래서 이제 빛을 써봤는데, 그래서 이제 빛을 써서 자 보세요. 이 빛이 통과할 때 원자의 그 전하를 가진 원자의 방향과 같으면, 그러니까 펌프 빔은 이 빔을 딱 쏠 때 원자의 위치를 착착착 왼쪽 오른쪽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다음에 프로브 빔은 이 원자의 방향이랑 이 프로브 빔의 그 전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빛이 세게 나와요. 그래서 1이라는 걸 읽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자 보시면 이 펌프 빔 건반을 딱 눌렀을 때 이게 눌러져 있나 안 눌러져 있나를 알려면 또 한 번 더 눌러보면 되잖아요. 그럼 들어가 있네 안 들어가 있네 빛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프로브 빔이 지나갈 때 약해지면 건반이 눌러져 있는 상태구나 이렇게 빛으로 먼저 해봤습니다. 이 3차원 반도체 공정에 그냥 잘 쓰일 수 있는 공정이고요.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키보드 보이시죠? 요 화살표 하나하나가 이제 키보드 건반입니다. 그래서 빛을 쏴서 얘네들을 왔다 갔다 왼쪽으로 쪽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이죠. 전체 3차원 반도체 소자 구조는 이렇고요. 이 반도체 그 팹에서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예요. 이렇게 여러분 디바이스 쓰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보시면 요 지금 녹색 보이시죠? 예. 이 녹색 한 줄에 키보드 한 몇백 개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에는 키보드 그냥 정보 1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저희 사이언스 논문 예측에 의하면 요 녹색 한 줄에 한 그랜드 피아노 한 굉장히 비싸죠. 그렇죠? 생각해 보시면 고무줄 하나랑 그랜드 피아노의 가격이 상상할 수 없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굉장히 고집적 고용량의 정보인데 옆에서 보시면 이래요. 옆에서 보시면 이게 기존에는 1비트라고 생각했거든요. 줄 하나. 근데 보시면 빛을 쏠 때 저희가 수십 개의 기존 건반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걸 이제 보이려고 실험을 했어요. 자, 전체 디바이스 구조는 이렇고요. 밑에서 빛을 쏴서 이 개별적인 건반들을 움직여 보겠다 이런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 보시면 이거 조금 어려운데 이제 그 기존에 전극을 쓰면은 자 이게 전극을 쓰면은 전극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그냥 0하고 1밖에 안 나오는데 보시면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 0하고 1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요 개별 신호가 다 찍히는 거예요. 이렇게 0하고 1 사이에 수십 개의 신호가 찍히는 걸 봤어요. 빛으로.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요 중간 단계 보이세요? 0에서 1로 가는 중간 단계 안 보이죠? 기존에 여러분이 쓰는 디바이스가 이것밖에 안 돼요. 0하고 1밖에. 근데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전자 10만 개가 여기 있으면 전압을 딱 여러분이 주는 순간 한 100명 있다고 해볼게요, 여기. 그러면 전압을 딱 주는 순간 여기 불났어요 하면 100명이 다 나가시겠죠. 그게 1이에요. 여기 계시는 게 0이고 그게 1비트거든요. 그러니까 기초과학 하는 사람에서는 너무 낭비가 심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 연민선 박사님 나가셨네. 1비트. 그렇죠. 여기 저 나갔네. 1비트. 여기 교수님 윤희성 교수님 나갔네. 1비트. 수백 비트를 쓸 수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나갔다는 게 신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을 피코세컨 내로 다 추적해서 비트로 쓸 수 있는 모든 순간들을 다 추적해낸 거죠. 빛으로 먼저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으로 세계 최초로 예언했고 원자 반도체를 만들기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관측은 중국이랑 그러면 피아노를 직접 뜯어본 거는 중국과 버클리 그룹이에요. 근데 피아노 건반 진짜 몇십 개를 눌러본 거는 저희입니다. 아직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빛은 사실은 전압보다는 응용성은 약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여러분 블루레이 아시죠? 블루레이. 광디스크를 한 수백 테라바이트까지 높이는 그 광디스크 만드는 그것부터 먼저 하고 있어요. 빛으로 쓰는 게 더 쉽기 때문에. 근데 궁극적으로는 전기로 써야 돼요. 전기로. 그러면 마지막으로 원자 메모리 반도체 프로젝트. 그 미국에는 원자폭탄 맨하탄 프로젝트 있잖아요. 그걸 따서 한번 정말 모든 과학자랑 학생들 다 모아서 한번 좀 힘을 써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뭐 실험실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냥 나노팁 하나 누르면 탁 움직이죠. 근데 이거는 그 예전에는 영하 200도에서 했던 건데 상온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실험도 계속해서 네이처 머티리얼이나 좋은 저널에 나오고 있고요. 슈퍼컴퓨팅으로 향후 5년 계획 말씀드릴게요. 요즘 AI도 나오고 슈퍼컴퓨팅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한 굉장히 많은 수십 가지 원소를 다 체크해 봐서 이거 실험으로 하려면 뭐 막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슈퍼컴퓨팅 계산 통해서 더 좋은 물질 찾고 저희 랩에서 합성도 해보고 또 3차원 반도체 구조를 만들어서 한번 이 굉장히 원자 수준으로 정보를 읽을 수 있는 시대를 저희가 앞당겨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릴게요. 가령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그러면 빛으로 안 쓰고 전압으로 어떻게 쓸 것인가?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지금 삼성전자 뭐 아니면 TSMC 요즘 5나노 전극이 유행이죠. 이게 5나노라고 해볼게요. 이 크기가 5나노. 근데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요 한 층은 0.3나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 20배 가까이 크죠. 그러니까 근데 뭐 어떻게 되죠? 전압을 걸면 이 20개 층이 동시에 움직이니까 개별적으로 못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야구 장갑이 있으니까 이게 딱 눌렀는데 난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도만 치고 싶은데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개별 신호를 못 읽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요? 네. 그러니까 저희 팀이 하고 있는 거는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면 어때? 이렇게 해서 도핑 농도를 다르게 해서 여기는 여기는 이제 파란색이 도핑 물질이에요. 도핑을 많이 하고 여기는 좀 적게 순차적으로 그레디언트하게 줘서 요쪽에서는 낮은 전압에서 작동하게 하고 전압을 조금씩 올려가면 2층이 움직이고 전압을 조금 더 올리면 요층이 움직이고 그렇죠. 전압을 조금 더 움직이면 요층이 움직여서 그러니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있으면 어차피 내가 장갑은 더 이상 지금 당장은 이거 1나노 줄이는데 몇 년씩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랜드 피아노한테 좀 잘 인식을 시켜서 내가 약하게 누르면 도만 눌리게 하고 조금 세게 누르면 레, 좀 더 세게 누르면 미, 파솔라시도 이런 식으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먼저 하고 있어요. 네. 일단 기존에 있는 공학 기술이랑 최대한 접점을 먼저 찾아서 먼저 선점하는 것이죠. 약간 이해되시죠? 네, 약하게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보세요. 그러니까 약간 그 맨하탄 프로젝트가 어땠냐면 저희는 이제 약간 제가 울산에 있으니까 요거 방구대 프로젝트라고도 말을 했거든요. 방구대 암각화 아세요? 방구대 암각화? 방구대 암각화가 뭐 하던 데죠? 고래 잡던 데죠. 근데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고래를 먼저 잡은 민족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이 보트가 이만한데 뭐 이만한 보트 타고 고래를 잡았다니 놀랍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는 원자를 잡는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름은 방구대 프로젝트라고 졌는데 좀 더 재밌는 이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이제 상대성 이론을 만들어서 원자 하나하나가 무기가 될 수 있다 얘기를 했어요. 물질이 아니라. 그래서 근데 이제 그때 당시 관측은 히틀러 나치가 먼저 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자를 분열시켜 보니까 진짜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엄청난 에너지가. 근데 이제 난리가 났죠. 그래서 이제 트루먼 대통령한테 편지 쓰고 그래서 이제 맨하탄 팀이 나왔거든요. 여기 닐스 보어랑 뭐 리차드 파인만. 여러분 무슨 영화죠? 요즘 뭐죠? 이 영화 제목이 왜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예? 오펜하이머 있네요. 오펜하이머에. 사실 오펜하이머 그죠? 뭐 페르미도 있고 그래서 이제 이 팀이 구성돼 가지고 관측은 여기서 했는데 실제로 폭탄을 만들어서 제어시키고 에너지까지 사용할수록 제어한 거는 이 맨하탄 팀이 먼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났죠. 이제 재밌는 거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서 만들어서 이제 제어를 시카고 대학에서 먼저 실험을 하고요. 한 10만 명 정도 투입됐더라고요. 군인들까지 다 투입되고 그래서 이제 이 제어하니까 2차 세계대전을 끝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참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메모리 하시는 분들은 뭐 중국도 정말 사실 중국 가보면 뭐 웬만한 거 다 따라왔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전에 원자로 먼저 가보자. 원자에서 일단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이 굉장히 잘 되니까 개별적 움직임 잘 파악해서 그거를 정보로 이끌어내기까지 실험이랑 계속 이터레이티브 해서 약간 제가 지금 화학공학과에 있으면서 반도체 겸임하면서 공정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잘 만들어야지 글러브로 원자를 읽을 수 있을까? 키보드를 어떻게 칠 수 있을까? 굉장히 많은 고민과 생각과 다양한 실험들과 슈퍼컴퓨팅 계산들을 하고 있어요. 팀이 있어서 좀 반도체 공정도 바꿔보려고 하고 있고요. 전선도 새롭게 만들어보고 있고 좀 이렇게 촘촘한 전선 같은 거. 그래서 좀 지금 3차 반도체 전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나노 이하 먼저 가는 사람이 그냥 다 조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이전에 10년, 20년간의 기간은 아마 원자에 접근하는 미세 반도체를 만드는 국가나 기업이
아마 가장 그 세계를 점유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이거는 반도체뿐 아니라 다양한 원자 레벨에서 쓸 수 있는 모든 배터리 디바이스, 뭐 원자 수준의 그런 기술들을 다 얘기하고 있고요. 이런 프로젝트 플랜들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슈퍼컴퓨팅 기술은 여전히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유전 메모리 상업화를 위해서 저희가 뭐 2020년까지 이 정도 스펙을 만들겠다. QLC라는 거는 4비트짜리 물질이라서 적어도 그 소자 하나에서 16개의 신호, 2의 4승은 16개죠. 그 정도 16개 이상을 16개 건반을 건드려 보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2027년까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테라바이트 이상을 높여보려고 하겠다. 지금의 10배죠. 단계적인 목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읽고 쓰는 거는 10의 15승이거든요. 지금 D램이. 근데 그러니까 10의 15승만큼 읽고 쓰고 있어도 소자가 이렇게 망가지지 않는 건데 그 정도 내구성도 갖추면서 원자를 건드려 보겠다는 그런 반도체 꿈을 계속 드라이브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똑같은 5나노 소자인데 약하게 치면 왼쪽 원자가 건드려지고 세게 치면 오른쪽 원자가 건드려지고 수십 개의 그랜드 피아노를 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여러분 참 웃기죠. 저는 이런 것만 하면 인생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냥 제 아내의 불만은 커지겠지만 네, 뭐 밖에 세상은 잘 안 보입니다. 사실 저. 뭐 어디 가도 놀러 가도 아무 데도 안 가고요. 그냥 뭐 사실 오늘도 반팔이랑 반바지만 가져왔는데 양복 입으면 생각이 자꾸 양복을 입으면 생각이 제한이 돼가지고 사실 제가 이런 거 좀 별로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아토믹 키보드라고요. 그 피아노가 아니라 원자 수준의 키보드를 만들어 보자는 프로젝트도 하고 있어요. 보세요. 옛날에는 물질에서 폭탄을 만들었는데 1g짜리 만들어봤자 1g 터져봤자 뭐 이게 쥐 한 마리 이렇게 잡을 수 있을까요? 근데 1g짜리를 상대성 이론을 써서 원자를 사용하면 이 도시 하나 폭발할 수 있는 양이 나와요. 1g짜리 그 폭탄이 엄청나죠. 근데 이제는 물질에서 반도체를 만들지 말고 원자 수준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제 원자 폭탄은 미국이 먼저 맨하탄으로 만들었지만 원자 반도체는 반드시 우리나라가 할 것이다라고 하여튼 뭐 이 꿈은 아닌 것 같아요. 점점 현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슈퍼컴퓨팅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I 모델을 써서 좀 가속화시키고 실험으로 테스트해서 이렇게 사이클을 돌리는 연구를 계속 하고 있고요. 잠시만요.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강연도 많이 다녀요. 여기는 과학고 어딘지 모르겠네요. 서울과학고인가 부산과학고인가. 학생들한테 원자 반도체는 우리가 전 세계 먼저 하자. 원자 폭탄은 못했지만. 그 다음에 뭐 저희 학생들을 데리고 전 세계 다니면서 다 공동 연구하고 있고요. 재밌게 이게 원자 반도체란 말을 나오는 순간 유튜버들이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조회수 높이려고 막. 그럼 뭔가 상상을 해서 만들어요. 전압 걸면 원자 내 바둑판처럼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이거 좀 틀린 얘기인데 그래도 뭐 관계 없습니다. 어때요? 네. 네. 뭐 상상은 할 수 있고 언젠가는 같이 꿈을 꾸면 그런 날이 오겠죠. 근데 이게 더 이상 꿈이 아니에요. 네. 이 유튜버는 저 몇 번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 물어보고 결국엔 유튜버 만들어서 되게 조회수 잘 나가더라고요. 제가 만들었어야 돼. 아니 뭐 전 그런 거는 잘 못합니다. 네. 자, 그래서 그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원자 반도체를 얘기하는 이유는 기존의 반도체랑 그 다음에 후보구는 양자 컴퓨터예요. 근데 앞으로 10년에서 20년은 간격이 있거든요. 그럼 그 사이에 양자컴이 나오려면 10년에서 20년은 보거든요. 근데 그럼 그 간격에 누가 메울 것인가? 저는 반드시 원자 반도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제가 이름을 만들었지만 반드시 지금 1나노 공정도 이미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원자 반도체 가는 건 금방이에요. 이거 누군가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 반도체를 스마트폰 안에 수백 테라바이트를 넣는 게 제 꿈입니다. 이게 아마 되면 여기 삼성전자 상무님도 오셨지만 데이터 센터의 부담도 덜고요. 여러분이 그냥 스마트폰에 작은 데이터 센터 가지고 다니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나노 1개 이하로는 역사처럼 결국에 인류는 원자를 이용하게 될 거예요. 원자 폭탄처럼.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를 분산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 2, 3나노 연구를 TSMC가 제일 잘하고 있는데 아마 2나노 이하, 1나노 이하에서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조금 미세 공정에 고전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고 미리 선도 연구를 한다면 기회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러니까 기초과학이랑 공학은 끊임없이 대화를 해야 됩니다.
슈퍼컴퓨팅 예측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사이언스의 논문을 잘 낼 수 있었던 이유도 제 머릿속에 있는 꿈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됐을 텐데 슈퍼컴퓨팅 계산을 잘 보이고 피저빌리티를 다 테스트하니까 억셉을 해주고 그렇게 잘 됐거든요. 실험 증명 사이클이 여전히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1나노 이하 원자 레벨로 정보 저장하고 3차 반도체 전쟁에 유리한 고지를 무조건 먼저 점령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요즘 뭐 1나노 이하는 이제 유행이에요. 1나노급 TSMC랑 MIT 공동 연구 뭐 나오고 약간 그 제가 좋아하는 영화 하나로 마칠게요. 이거 최종병기 활이라고 아세요? 이 영화 보신 분 계시나요? 네, 그렇죠. 여기 이게 뭐예요? 이게 이 병자호란 이때 사실 이때 당시는 뭐 총도 나올 때고 굉장히 좋은 무기가 많이 나왔는데 이게 이렇게 사람 평민들이 활 가지고 같이 전쟁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제 꿈은 빅데이터 센터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전히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12층짜리 막 수백 메가와트 쓰고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 자체 내에서 수백 테라바이트를 다닐 수 있으면 사실은 내 중요한 정보를 빅데이터에만 맡기면 좀 위험하거든요. 보안도 위험하고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정보 민주화도 안 될 텐데 좀 빨리 내가 가지고 있는 전자기기 내에서 원자를 빨리빨리 써서 좀 내 자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데이터를 다 들고 다녀서 이렇게 같이 3차 반도체 전쟁에 좀 이렇게 같이 도울 수 있는 뭐 이런 시대를 꿈꾸고 있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준희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네, 발표 내용과 관련하여 질의가 있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운영진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허무영 선생님. 네. 네, 재밌는 발표 잘 들었고요. 발표자님이 저기 지금 현재 아까 스위칭할 때 스위칭하는 거랑 프로빙하는 거랑 차이가 뭔지를 잘 설명을 안 해주셔가지고 한번 그 페이지 한번 가주실 수 있나요? 아니요, 제가 몇 가지 질문에서 한꺼번에 다 약간 원자를 이렇게 원자층이 있으면 빛이 투과할 때 이 원자를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그 다음 빛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가령 2 플러스 원자라고 할게요. 2 플러스 원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기장이 이렇게 생기겠죠. 네. 그러면 제 질문은 프로빙하면서 스위칭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냐? 약한 빛을 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건반 누를 때 소리를 내고 싶으면 꽝 치지만 이게 들어가 있나 나와 있나를 볼 때는 한번 탁 쳐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프로브빔은 약한 빔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우리가 이렇게 프로브를 움직일 때 얘가 나노미터 스케일로 이렇게 컨트롤이 가능한가요? 왜냐하면 그게 내가 어디 적어놓고 사실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빛은 사실 파장이 수십 나노, 수백 나노라서요 크고요. 그러니까 지금 꿈은 빛을 쏘고 이렇게 나노팁 같은 걸 좀 움직여서 그 빛을 쏘더라도 나노팁이 있는 영역에는 빛이 좀 세게 들어오겠죠. 그 사이 공간에 통과하면서. 그래서 두 개를 같이 쓰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 완벽하게 컨트롤은 안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노팁이 있으면 완벽하게 개별 원자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반도체 층 내에 도펀트를 사용해서 좀 반응 전압을 바꿔보는 시도는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한 전압 걸면 왼쪽 층 움직이고 센 전압 걸면 오른쪽 층 움직이고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의 힘의 세기를 다르게 하는 방법은 좀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플레이트 붙이는 거나 똑같은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약한 전압 걸면 왼쪽 원자 움직이고 센 전압 걸면 오른쪽 원자 움직이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이게 집적도가 높아지는 거는 좋은데 이게 만약에 이게 원자 레벨로 정보를 저장하게 되면은 결국 서멀 노이즈에 의해서 지워질 수가 있잖아요. 상온에 두면. 굉장히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이게 전압을 제 질문은 뭐냐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를 이렇게 극저온 상태로 저장을 해놓으려면 정보는 아주 고집적으로 넣어놨는데 그거를 위한 인프라는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비용과 사이즈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럼 굳이 그거를 그렇게 집적할 필요가 있는지. 이 모든 실험은 상온에서 된 거고요, 일단. 그리고 재밌는 게 전압을 끄는 순간 완전한 고체의 세기로 다시 돌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약간 이 바둑알을 생각하시면 굉장히 강한 접착제가 붙어 있는 바둑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바둑알 이렇게 살짝 움직이면 흔들면 없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원자가 이동하는 순간 고체랑 똑같이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상태를 아무리 흔들고 아무리 온도를 높여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물리학에 재밌는 이론인데 원자를 움직일 때만 그 결합이 약해지고 원자가 움직인 후에는 다시 결합이 복원되는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꿈의 물질이죠. 원자를 움직이는 그 순간만은 굉장히 모바일한데 원자를 움직이고 나면 원래 고체처럼 이 딱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냥 그대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실험은 상호원에서 상압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온도 낮출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디바이스에 바로 쓰시면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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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말씀해 주세요. 네, 제 질문은 이게 저는 이렇게 궁금한 게 뭐 한 가지 질문은 네. 질문을 해결해 주셨고 두 번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네. 회로는 어떻게 되나요? 뭐 회로요? 반도체를 달려면 엔드 게이트, OR 게이트 뭐 이런 네. 것들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회로는 뭐 그냥 이진법 안 받고 십진법 그냥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진법으로 할 수 있는 게 0과 1의 한계 때문인데 만약에 10가지, 수십 가지 신호를 동시에 읽을 수 있으면 사실 그거는 디바이스랑 컴퓨터공학 레벨에서 많이 연구되는데 요즘 멀티레벨이 굉장히 유행이에요. 멀티레벨이라서 신호가 0, 1뿐 아니라 0, 1, 2, 3, 4, 5, 6, 7, 8, 90 여러 개 신호가 동시에 나오면 그거를 이진법으로 안 바꾸고 바로 쓸 수 있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아니고요. 뭐 지금 예를 들면 메모리도 트랜지스트 회로를 쓰는 거잖아요. 네네, 기본적으로 그쵸. 쓰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가 뭐 CPU를 만든다 치면 그 안에 뭐 드생기도 들어가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인버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네네. 그쵸. 그런 것들이 이제 뭐 값의 범위가 아니라 그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냐. 사실 다시 이게 제가 정확히 답을 말씀드리는데 요즘 뉴로몰픽이라고요. 그 0하고 1 쓸 뿐만 아니라 좀 그 중간 레벨을 쓰는 그런 소자 연구가 많이 되고 있어요. 가령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밥을 진짜 맛있게 먹었으면 맛있게 먹었다는 신호가 굉장히 좀 오래 갈 수 있게 다양한 레벨로. 그렇잖아요. 아침에 내가 어제 아침이 제가 여기서 조식 먹었는데 뷔페 반찬수 기억하거든요. 뭐 먹었. 그러니까 정보를 여러 개를 동시에 저장하는 거예요. 0일로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멀티레벨이라고 하고 사람의 두뇌 모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신호를 동시에 쓸 수 있는 소자 레벨 기술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제가 아는 데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주 재밌는 강의 잘 들었어요. 적절한 유머가 섞여 있는.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아까 허무영 박사님 질문과 비슷한 건데 이게 나노 스케일 땐 그 안에 원자 한 500개 정도가 1을 가르치고 있으면 한 두어 개가 뒤집혀도 그냥 1을 유지해요. 근데 이게 지금 원자 단위면 이게 그 터널링도 있고 서멀 노이즈가 있으니까 안전하다 그러셨지만 뭐 10일, 20일 지날 때 얘가 팍 뒤집혔을 때 그러면 완전히 끝나잖아요. 이게 괜찮아요. 유지 시간이. 예. 굉장히 좋은 질문 많이 했고요. 저희는 사실 가변할 때는 원자부터 시작하는 게 편해서 원자 얘기를 하는데 일단 피아노가 한 100개 건반이 있으면 이 전극을 뭐 10개부터 누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몇 개만 쓰지 말고요. 뭉탱이로 쓰는 것부터 해서 줄여나가는 걸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뭉탱이로 줄여서 서멀 노이즈 테스트 해보고 그러면 10개 누른다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정보를 로버스트하게 쓸 수 있죠. 집적도는 떨어지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는 원자부터 시작해서 궁극적으로 밝히는 데 연구를 했지만 실제 산업계랑 같이 하는 것은 그러니까 뭐 한 100층이 있으면 한 뭐 100개 신호를 쓰지 말고 한 3-4개부터 쓰자. 이렇게 그것만 해도 이미 자연 패터닝이 돼 있기 때문에 좋거든요. 네. 뭐 그렇게 방향이 그렇습니다. 네. 네,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깊이 있는 지식을 나눠주신 이준희 교수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